제가 작년에 가르친 학생들 거의 다 최저 맞추긴 했는데 한두 명 못 맞춘 학생이 나오니까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수능 잘 봐서 입시 끝내고 20살 대학 생활을 즐겁게 즐기고 싶으시죠? 그런데 작년 2024학년도 수능에 이어서 9월 모평까지 영어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특히 이번 6모평 1등급 비율이 1.47%, 5,763명밖에 안 됩니다. 영어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아예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영어 1등급 나온 학생이 확연히 줄지 않았나요? 정시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마음의 안정을 주는 과목이 영어인데도 영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최근 펼쳤던 영어 난이도가 올라가고 수능까지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불안이 목 안에 가득 찬 느낌일 거예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영어 성적이 만약에 등락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등급 하락을 줄이기 위해 철저하게 영어를 공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한 해입니다. 물론 최저를 국어나 수학, 탐구로 맞출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1등급이었어도 고3 올라오니까 재수생, 반수생, 반수생이 있어서 한 문제만 틀려도 수능 때 등급 하락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수능은 무자비예요. 여러분이 고3 현역이다, 인문계다, 입시를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영어를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통합수능이 시행되고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들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이건 당연히 인문계열 수능 최저 충족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과거부터 인문계열에서 수능 최저 충족은 수학은 제외하고 영어는 기본으로 포함하고 다른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통합수능을 시행하고 수학이 배제되는 경향이 인문계에서는 더욱 강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영어의 중요성은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모두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이건 수험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위해 영어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꼭 영어로만 최저를 맞추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죠. 인문은 탐구, 주로 사탐이죠.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를 고르면 되지 않냐. 근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내신처럼 등급을 목표를 세워서 수능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한데 등급이라는 건 그 시험을 응시하는 인원의 특성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거여서 실제 수능하고는 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월, 4월 학력평가 수학 1등급 컷이 점수로 74에서 78점이었는데 그의 수능에서는 84에서 88점이 1등급 컷이었던 사례가 있어서 3, 4월에 1등급이었던 학생이 수능에서는 같은 점수 맞고 3등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에서 받을 최종 점수를 목표로 정하고 수능 때까지 그 과목들의 점수를 맞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과목이 영어였던 건 분명합니다. 영어가 어렵게 출제됐던 작년 9월 영어 1등급 비율은 37%였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고 2등급 비율도 13.34%밖에 안 돼서 1등급의 합이 17.71%, 10명 중에 2명이 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참고로 23학년도 9월 모평에서 1등급 15.97%, 2등급이 10.08%로 전체 35.05%였는데 이 둘의 수능 최저 충족률과 영어 포함 비율을 비교해보죠. 영어 난이도가 상승한 24학년도 9월 모평이 수능 최저 충족 비율과 영어 포함 비율도 감소한 걸 알 수 있죠. 영어의 난이도가 수능 최저 충족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소재지별 수시 지원 합격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소재대학의 지원 및 합격 인원의 비율과 감소폭이 2023의 50.95%에서 36.12%로 크죠. 불수능이었어서 수능 최저 충족으로 인한 결과가 극명히 드러난 거죠. 수능 최저가 요구되는 능력은 여러 과목을 골고루 적당히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건 한 과목이 아니고 최소 2~3 과목을 맞춰야 하니까요.
일정한 수준으로 맞춰야 되죠. 근데 불수능의 경우에 여러 과목을 적당히 골고루 하는 학생들은 안 됩니다. 특정 과목만 잘하는 학생이 불수능에서도 그 과목은 잘해요. 여러 과목 골고루 잘하는 게 불수능에선 밸런스가 깨지면서 다른 과목도 폭망하게 됩니다. 여러 과목을 적당히 잘하는 것도 타격있고 특정 과목만 잘하는 학생도 다른 과목은 타격있고 결론은 불수능이 되면 수능 최저는 구멍이 많이 납니다. 이 기사를 보면 수시 문과 수능 최저 충족률이 30에서 21%로 뚝 떨어진 걸 알 수 있죠. 학생들이 박수가 불수능이었어서 올해 수능은 쉬울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하라고 오히려 다그칩니다. 영어 성적에 등락이 있으면 그 등락을 줄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공부시키고 있죠. 이번 6모평에서 1등급 수험생 중에서 국어랑 영어의 70% 넘게 자연계입니다. 수학 1등급에도 98.6%가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을 한 걸 보면은 국수형 전 영역에서 자연계가 1등급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올해가 의대 증원 여파로 자연계 최상위권 N수생까지 대거 합류할 걸로 예상되면서 인문계 수험생의 등급 확보가 비상에 걸린 거죠. 수능 최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인문계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워진 영어가 너무나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 약간은 안일하게 영어 공부를 해서는 수능 때 원하는 등급을 받기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해석은 되는 것 같았는데도 난이도가 올라가 버려서 더 그렇게 느껴지죠. 2022 대입 수능부터 영어의 난이도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1등급 비율도 중요한데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을 살펴보면 영어 전체 난이도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등급 이상의 누적 비율이 53%에서 46.9%로 하락했다는 건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는 점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려고 할 때 최상위권과 상위권은 다른 과목을 꾸준히 공부하던 습관이 있어서 공부 루틴에 영어를 공부할 시간을 추가하면 됩니다. 또 고2 때까지 게임만 하고 놀았어도 어느 정도 영어의 단어는 되어 있고 머리가 좋고 깨어있다면 지금부터 공부해서 영어 1등급 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해야 합니다. 이런 학생들 많죠.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잘하지는 못해서 내가 공부 말고 다른 쪽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해봤는데 잘하는 게 뭔지 몰라서 다시 어정쩡하게 공부하는 학생들 많죠. 아주 애매한 공부를 택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공부를 포기하자니 자기 인생이 너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못해 공부하고 있는 근데 막상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애들은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러면서 불안해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못하는 걸 공부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지금 내 현재 성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택도 없는데 그렇다고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자니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대학 나와서 남들이 무시할까봐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짜질까봐 무서워지죠. 인정받으려면 한국에서 공부밖에 없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해야겠다라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할 때 특징이 있어요. 하고 싶은 공부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편하게만 하려고 하면 영어 점수 절대 안 나옵니다. 탄탄한 등급을 만들려면 기초 단어부터 해석, 독해, 문제풀이가 돼야 되는데 피라미드를 쌓아야 되는 게 공부의 정석이긴 해요. 근데 수능이 4개월 남짓 남은 지금 시점에서 정석대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싫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여러분은 닥치는 대로 외우세요. 그리고 영어 지문을 많이 보면서 영어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문법과 독해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지문을 이해하면서 풀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립니다. 단어를 폭발적으로 쌓아가면서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나가면서 핵심 포인트를 잡아내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단어, 구문 독해, 문법 다 기초가 탄탄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얘네부터 완벽하게 하고 영어 점수를 올려야겠다
하면 실력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학원이나 인강보다는 1대1로 관리해주는 과외 선생님이 적합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공부 상태, 수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교재, 계획을 세워주고 구체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1대1로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맞는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름이라 컨디션도 떨어지면서 쉽게 포기해요. 이때 수능에서 멘탈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여러분 본인을 믿게 하고 공부를 시켜서 시험장에 들어가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과외 선생님을 찾으세요. 영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출 단어가 중요하죠. 그리고 시중 기출 단어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연도별로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기출 단어를 제가 모아놨습니다. 아래 댓글에 고정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해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영어 공부를 하는데 막막하다, 수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